안녕하세요. 문제 풀어보시니까 그래도 추리쌤입니다. 내가 아직 뭐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 잘 아시겠죠? 그런 부분은 한 번씩 더 봐두는 수밖에 없고요.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보세요. 노인 복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유아인의 원칙,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소득, 가정에서 오랫동안 있게 해줘야 된다 하면 무슨 원칙이라고요? 독립의 원칙입니다. 우리 돈 있고 집에서 있으려면 독립적이어야 되죠. 독립의 원칙. 그 다음에 개발되고 여가를 뭐 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요? 자아 실현의 원칙. 헷갈릴 수 있는 게 보호의 원칙이랑 존엄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봐두시고요. 존엄의 원칙 설명하면 존엄과 안전, 학대, 공정 나오면은 바로 존엄의 원칙입니다. 보인복지시설에는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이라고 하면요. 의료복지시설에 속하고요. 그거는 뭐가 들어간다?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뭐뭐로 질병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로 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다? 요양이다. 거기서 집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뭐다? 공동생활 가정이다. 근데 일상생활을 도와준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뭐다? 아까처럼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은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어요. 아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거 차이점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제가 노인복지시설에는요.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 뭐예요? 방문요양, 모욕하는 것보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하셔야 되고요. 주야간보호는 일정 시간이고요. 단기보호는요. 일정 기간입니다. 그 밖에 서비스로 뭐가 있냐면요. 복지용구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학대 행위자를 상담 교육하고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예요. 그러면 뭐랑 구분해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랑 구분해라 했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숙식 제공, 의료비 지원 뭐 이런 거 해주는 데는 어디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는요. 사랑있기 장례 지원 뭐 이런 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노인 보호 사업이라고 했고요. 공동체 중요합니다. 안부 확인 및 반찬 연계 뭐 이러면요. 공동생활 홈 서비스예요. 공동체 나왔죠. 그러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고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뭐냐?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 돌봄 다 해준다는 거죠. 종합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식사 배달, 무료급식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실비로 식사 제공을 하는 거는요. 다 어때요? 밥 나왔죠?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상담 및 검진, 카페 운영, 1대1 사례갈래, 단기 쉼터 연계 사업을 하는 곳은요. 우리 주변에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였고요.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려고 하는 거는 노인 건강 진단입니다. 인력 파견형 사업에 노인들을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해주는 거는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고요.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및 노인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다 하면은 봉사예요. 돈하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일자리고요. 그런 거 외에 경륜을 활용한다 이런 말 나오면 노인 자원 봉사 활동입니다. 우리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보험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다.
그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전 국민에 지정하는 외국인,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64세 이하이더라도 뇌졸중, 파킨슨, 치매가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요 둘 다 속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동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6개월 동안 되지 않아야 되는 분들이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63세에 뇌졸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63세에 뇌졸중이 있고 일상생활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100살이라도 되는 게 아니고요. 100살이라도 거동이 되면 대상자에 속하지 않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안정, 가족 부담을 줄여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인정 신청을 하려면요. 인정 신청합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다음에 본인과 가족이 동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뭐뭐장이 지정하는 자였어요. 친족이 동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친족은 가능합니다. 방문조사하고요. 그때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요양인정항목, 특기사항 등을 조사해 갑니다. 방문조사에서. 아까 요거 문제로 나왔습니다. 등급 판정, 최종 판정 어디서 하냐면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 결과가 나오면 중요하죠. 95점, 75점, 60점, 51점, 45점 다 외우기 힘드시면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외우세요. 95점, 45점, 51점 요 정도는 외우실 수 있겠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된다? 라는 거 한 번 더 봐두셔야 돼요. 치매 판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어떻다? 경증 치매 판정이 없으면 뭐가 돼요? 등급의 A가 돼요. 5등급이 아니고요. 한 번 판정을 받으면요. 2년 동안 유효한데요. 만약에 재등급해서 똑같은 등급이 나온다면 두 번째는 어떻다? 1등급은 4년 뒤에, 2, 3, 4등급은 몇 년 뒤? 3년 뒤에. 그 다음에 5등급 다음으로는 다시 똑같이 2년 뒤에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등급을 받는다면요. 2장의 종이가 온다 그랬어요. 장기요양 인정서와 뭐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다. 우리가 센터에다가 줄 거는 뭐예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예요. 뭐다? 이런 게 필요하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뭐 요런 게 요만큼씩 쓸 수 있다. 요런 거 계획할 때 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센터에 내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요.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인정받는 거예요. 너 몇 등급이고 유효기간 얼마다. 그러면 기본 인적사항 있어야겠죠. 그리고 몇 년이라는 거 있어야 되고요. 장기요양 등급 다행이다. 장기요양 등급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또한 나와 있어야 되고요. 수급자 안내사항까지 포함됩니다. 안내사항에 보면 중요한 내용 나와 있죠.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고요.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끝나기 언제부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단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갱신 신청을 하려면 언제부터 하라고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예요. 왜 하루 전에는 안 되고 30일 전에 하지?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정 신청을 해서요. 등급 판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 30일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30일 전에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중요한 이유가 한 번 더 나오죠. 대상자가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자료이기도 하고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예요.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응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 신청 접수하시면요. 방문 상담 오십니다. 서비스 제공 뭘 수립요? 계획 수립요. 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 상태나 욕구 평가를 확인해 가지고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급여를 받는 방법은요. 재가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장단점은 어떻다? 서로 반대다. 집에서 할 경우는요. 친숙한 환경이 있고 사생활 존중받을 수 있고 개인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겠죠. 단점은요. 의료, 간호, 요양이 단편적이에요. 하나씩 오시는 거죠. 또한 집에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없어요. 시설급여는요, 장점은 종합적이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어때요? 가족과 소외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시설에는 한 방에 들어가면 몇 명씩 들어가서 개인의 존중을 조금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45점 이상이었지만 5등급 아니었죠. 정답 A였죠. 인지력이 저하돼 있고 실내이동 지팡이로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B는요 45점 미만이고요. 인지력이 약간 저하되고 만성관절염 정도 있으신 분이고요. C는요 예방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요분들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복지관에 다니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런 등급외자 지원 사업으로는 노인복지 사업에 연계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에 연계가 있어요. 국민보험공단 사업 연계는 딱 2개 외워두시면 되고요. 만성질환자 사례 관리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는 등급외자 건강관리, 의료이용 정보, 생활개선 등의 상담 서비스. 그러면 무슨 사업이라고 하셔야 되죠? 등급외자 건강관리 이런 거 들어가면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등급외자 노인체조 게이트볼 탁구 이런 거 넣으면 어떤 거예요? 관리해주는 거죠.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에요. 아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요. 요양보호사 업무 안에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알아야 되냐? 인간 욕구에 대해 기본적으로부터 이해해서요. 생리적 욕구부터 순서대로 도와주시라는 얘기예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존경의 욕구부터 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배고프고 목마르고 배설, 수면, 성 요거부터 해결을 해주라는 말이죠. 생리적 욕구고요. 신체,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한다. 이런 거는 안전의 욕구. 가족이나 친구 모임에 속하고자 한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 타인으로부터 아까 나왔죠. 인정받길 원하는 거는 존경의 욕구. 나의 만족. 나의 완성. 삶의 보람. 이거는 꼭대기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요. 우리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법가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 어때요?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게 어떤 자예요? 옹호자죠. 요양보호사 업무 유형은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어떤 거예요? 씻기. 세면, 구강, 머리, 모욕, 식사도움, 이동도움, 화장실,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 요런 게 뭐라고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거는 뭐예요? 일상생활이죠. 토리쌤 뭐 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탁기 먼저 돌려요. 그 다음에 식구들 밥 해주고요. 다 떠나면 청소 및 주변 정돈합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실 동행하는 거, 일상 업무 해주는 거고요.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이 정서 지원 서비스 안에 들어갑니다. 방문 목욕, 치매관리 서비스, 응급 서비스,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까지 할 수 있으나 뭐는 제한된다.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나 처치 서비스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설명하고, 존중하고, 동의하고, 보고하고,
또 이런 거 다 누구한테만 해준다? 대상자에게만 해준다였어요. 대상자의 삶을 존중하고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요. 우리 계속 나왔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준다였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밀은 누설하시면 안 되고요. 서비스 제공 전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가 동의하면 해요. 하지만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다면 보호자가 동의하셔도 되는 거죠.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비스 추가 변경 시, 여러 돌발 상황 시, 의견 상충 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는 항상 뭐 하시라? 보고하시라. 이제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의료행위는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흡임, 비위간삽입, 관장. 이거 문제로 잘 나오죠. 도뇨, 욕창관리, 투약.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약할 때 외용약, 경구약 이런 건 어때요? 된다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외용약, 파스 이런 거. 다 아시죠 이제?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하지 마라. 해라입니다. 응급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머리가 약간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배운 지 좀 오래돼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문제 푼다면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문제 잘 못 푸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끝나고 잘 모르겠다 하셨던 거는요,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앞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 지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계속 쭉 해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